산업안전, 산업기사, 기출문제 2회를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상시 근로자 수가 75명,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씩 연간 320일에 작업하는 동안에 4건의 재해가 발생했다면 이 작업장의 도수율, 자 도수율을 빈도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frequency rate, 빈도율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도수율 구하는 공식 한번 볼까요? 도수율은요. 자 일단 1년 동안 근로, 자 일하는 총 시간수, 연근로 총 시간수 분의 재건수에다가 뭘 곱하냐면 100만을 곱합니다. 10의 6승. 자, 10의 6승 또는 100만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수율은 연근로 총시간분의 재건수 곱하기 100만입니다. 100만. 도수율은 100만. 자, 그럼 해볼까요? 그러면 연근로 총시간수는 일단 근로자 수가 75명, 그리고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연간 320일을 작업합니다. 그리고 재건수는 4건. 에다가 100만을 곱합니다. 100만. 자, 그리고 식 정리해보면 얼마죠? 20.83.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시 도수율, 빈도율은 연근로 총시간수, 1년 동안 근로자가 일하는 총시간수 분의 재건수에다가 곱하기 100만을 하면 됩니다. 2번 보구 안전 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화의 정의 중에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인데 먼저 경작업용 안전화입니다. 자, 경작업용 안전화란 자 가로 열고 닫고 밀리미터의 낙하 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그리고 가로 열고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거는 킬로뉴턴이라고 부릅니다. 킬로뉴턴의 압축 과정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인데요. 자, 우리가 경작업용 안전화는 자, 이거는요. 250mm 그리고 4.4 플러스 마이너스 0.1 킬로뉴턴이 되겠습니다. 경작업용은 250mm 그리고 4.4 플러스 마이너스 0.1 킬로뉴턴. 그러면 여기선 250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4가 들어가면 되죠. 250, 4.4. 그러면 이게 외우면 되겠네요. 경작업용 안전화는 250, 4.4, 250, 4.4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 종류와 형태 중 그림과 같은 경고 표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막 불길이 일어나고 있죠.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화염이 쫙 있어요. 뭐겠습니까? 이거는 인화성 물질을 경고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할 때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안전관리 조직 구성할 때는 1번 조직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되게 조직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 조직과 동떨어진 조직이 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다. 참 여기서 뭐가 틀렸나요? 생산 조직과 동떨어지면 안 되고 생산 조직과는 밀착된 이렇게 되겠죠. 밀착된 조직이 되도록 효율성을 높입니다. 4번 조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답 3번. 5번 주의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건데 여기서 주의는 인간의 주의입니다. 인간주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요. 주의 특성, 인간주의는요. 일단 변동성, 그리고 선택성, 그리고 방향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동성, 선택성, 방향성. 근데 인간주의가 통합성이 있긴 어렵죠. 답은 4번. 6번 테크니컬 스킬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테크니컬 스킬즈는 사물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테크니컬 스킬즈, 사물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능력. 답 3번입니다. 근데 1번 모래를 앙양이란 말은 북돋는다 이 말이에요. 드높이고 북돋는 능력,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능력.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는 소셜 스킬즈라고 합니다. 1번과 4번은 소셜 스킬즈, 그리고 테크니컬 스킬즈는 사물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7번 산업재해 예방의 사고직 중에서 재해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은요. 원인이 나오면 되겠죠. 원인이 있다. 원인 계기의 원칙 또는 원인
연계, 계기란 말하고 연계는 같은 말입니다. 원인 계기의 원칙 또는 원인 연계의 원칙. 사고와 손실은 우연이지만 사고와 원인은 필연이다. 그러니까 재해 발생에는 반드시 사고 원인이 뒤따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인 계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1번 대책 선정, 3번 손실 우연, 4번 예방 가능의 원칙. 자, 이거는 재해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원인 계기의 원칙이 재해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 8번 심리검사 특징 중 검사의 관리를 위한 조건과 절차의 일관성과 통일성. 일관성과 통일성은 표준화입니다. 답은 2번. 9번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하는 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하는 권한은 보상적 권한, 강압적 권한, 그리고 합법적 권한. 세 가지입니다. 보강합. 보상적 권한, 강압적 권한, 합법적 권한.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하는 권한이고요. 위임된 권한 아닙니다. 10번 기억의 과정 중 과거 학습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행동이 현재와 미래에 지속되는 거죠. 지속된다는 말은 계속 보존이 되는 거예요. 계속 보존된다. 그럼 여기서 보존된다는 단어 뜻 볼까요? 리텐션. 리텐션이 뭐냐면 이걸 파지라고 하는데, 파지는 자, 이거는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파지. 파지란 말은 잡을 파자 그리고 진일지자 파지. 자, 한자로 좀 어렵죠. 파지, 리텐션. 과거의 학습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행동이 현재와 미래에 지속된다. 그래서 지속된다 말은 보존된다. 이 보존은 파지입니다. 답은 2번. 11번 하일리 재발생 5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것. 자, 먼저 하일리 재발생 5단계 중에서 1단계는 뭘까요?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요. 개인적 결함이에요. 자, 지금 2단계는 안 나와 있는데 2단계는 개인적인 결함. 자, 개인적인 결함은 결국 인간의 결함을 말하겠죠. 개인적인 결함이 2단계. 자, 그러면 3단계. 3단계는 이 개인적인 결함을 가진 인간이 불완전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불완전한 상태를 이룰 때. 이게 3단계입니다.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는요.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사고가 4단계. 그 다음에 5단계는요. 5단계에는 결국 재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해 발생. 그렇다면 3단계는 불완전한 행동 또는 불완전한 상태. 답은 1번입니다.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 기준 틀린 겁니다. 1번 전압기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 활선이란 말은 전류가 통하고 있는,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선을 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5V 이상 맞고요. 2번 굴착면. 굴착이란 말은 암석을 파고 뚫는 것을 굴착이라고 그러죠.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 맞고요. 3번 동력에 의해서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3대 이상, 틀렸죠? 3대가 아니고 5대 이상입니다.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4번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호이스트란 말은 가벼운 화물을 들어서 옮기는 장치. 가벼운 화물을 들어서 옮기는 장치를 호이스트라고 하는데, 이 호이스트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틀린 것은 3번. 13번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신설, 변경 또는 고장 수리 등 부정기적인 점검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책임자가 시행하는 점검을 이걸 특별점검이라고 합니다. 특별점검. 답 3번. 14번 재해원인 분석법 중에서 사고 유형 그리고 기인물. 자, 기인물이란 말은 다치게 한 원인 또는 사람을 사고가 난 어떤 물건 이런 거예요. 사고가 나게 된 물건이나 원인을 기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유형, 기인물 등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했다. 큰 순서대로 도표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늘어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나 목표의 이해가 편리한 것. 이것을 파레토도라고 합니다. 파레토도. 답은 2번입니다. 15번 메슬로우가 제정한 인간 욕구 5단계,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생안사존자라 그래요. 생안사존자. 생안사존자. 자, 이거 외워볼까요? 생안사존자. 생안사존자. 그러면 생은요, 생리적 욕구. 안은 안전 욕구.
사는 사회적 욕구, 조는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는 자아실현의 욕구, 생한사존자. 그러면 답은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교육의 3요소 중 교육의 주체.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때 교육의 주체를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여기서는 강사입니다. 강사. 교육의 주체는 강사, 교육의 주체고, 그러면 수강자는요 객체입니다. 객체. 그리고 교재는 이거는 매개체죠. 매개체. 따라서 교육의 주체는 강사. 그 다음에 OJT. OJT 교육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OJT는 상사가 그리고 상사가 부하 직원을 교육하는 걸 OJT라고 합니다. OFJT의 반대말이죠. OJT. OJT는 훈련에만 전념할 수가 없지요. 안 그래요? 일하면서 가르쳐야 되잖아. 그래서 훈련에만 전념할 수 없습니다.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은 OFJT입니다. 2번 직장 실정에 맞게. 그렇습니다. 직장 실정에 맞게 실제적 훈련이 가능하죠. 상사와 부하가 가능한 관계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의 업무 능력에 적합하고 자세한 교육이 가능해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상사와 부하, 의사소통과 신뢰감이 깊게 됩니다. 자, OJT 교육의 장점은 2, 3, 4고요. 거리가 먼 것은 1번이에요. 18번 위험예지 훈련 기초 4라운드. 자, 그럼 여기서 4라운드는요 뭐가 있나요 하면 두 문자를 떠봅시다. 현본대목입니다. 현본대목. 자, 그럼 1라운드는 현이죠. 현상파악. 1번 답이고요. 2라운드는 뭘까요? 본입니다. 본이 뭘까? 본질 추구. 2라운드는 본질 추구입니다. 그 다음에 3라운드는요 대죠. 3라운드는 대책 수립. 그리고 4라운드는 목이에요. 목표 설정이겠죠. 4라운드는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현본대목. 위험예지 훈련 기초 4라운드는 현본대목. 1라운드 현상파악. 2라운드는 본질 추구입니다. 2라운드 본질 추구. 그리고 3라운드는 대책 수립. 그리고 4라운드는 목표 설정. 답 1번. 1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채용시의 교육, 그리고 작업내용 변경시. 채용할 때, 작업내용 변경할 때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죠? 안전. 그럼 안전이라는 단어 여기 있네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3번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4번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은 채용시 그리고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이에요. 20번 산업재해 발생 유형. 산업재해 발생 유형은 일단 집중형 있죠. 집중형. 자, 집중형을요 단순 자극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집중형 또는 단순 자극형. 그 다음에 연쇄형, 복합형. 집중형, 연쇄형, 복합형. 자, 지그재그형은 없습니다. 21번 모든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중 최초 단계의 분석으로 시스템 내의 위험 요소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PHA입니다. PHA. P가 프로세스. 자, 그러면 이걸 공정 위험 분석이라고 해요. PHA 공정 위험 분석. 답은 3번. 22번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인원의 부상이나 시스템 전체의 중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고. 자, 중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단 말은 경미한 손해를 입힌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요 1번 파고가 아니겠죠. 2번 위기적 아닙니다. 자, 위기적은 이건 중대한 아주 심각한 이런 말이고, 그리고 경미한은 한계적입니다. 한계적. 범주 세 번째 한계적. 답 3번. 23번 결함수 분석법. 자, 우리 결함수 분석법을 FTA라고 합니다. Fault Tree Analysis. 결함수 분석법에서 일정 조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사상. 기본 사상은 이건 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원인들이 동시에 발생할 때 반드시 목표 사상. 이 목표 사상은 이거는요 고장, 사고 이런 거예요. 목표 사상을 발생시키는 조합을 이걸 컷셋이라고 그래요. 컷셋. 답은 1번. 24번 통제 표시비. 자, 통제 표시비는 CDB라고 하는데요. 컨트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레이쇼.
통제 표시비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1번 공차, 공차는 오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운동성, 운동성이 아니고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 다음 조작시간, 계기의 크기. 답은 2번입니다. 25번 건구 온도가 38도시 습구 온도는 32도시일 때 옥스포드 지수. 자, 옥스포드 지수 구하는 공식은 0.85 곱하기 습구 온도 플러스 0.15 곱하기 건구 온도입니다. 옥스포드 지수는 0.85 곱하기 습구 온도. 습구 온도 얼마죠? 32도. 그 다음에 플러스 0.15 곱하기 건구 온도. 건구 온도는 38도입니다. 자, 식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32.9가 나옵니다. 26번. 자, 26번이 좀 어려운데요. 건강한 남성. 자, 우리 건강한 남성이 8시간 동안 8시간 특정 작업을 실시하고 분당 산소 소비량이 1.1L/분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남성은 자, 일단 산소를요 1분간 1리터를 소비할 때 그때 에너지 소비량이 5kcal예요. 5kcal. 자, 우리 건강한 남성이 1분 동안 1리터를 소비할 때 산소를 1분간 1리터를 소비할 때 에너지 소비량이 5kcal.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분당 산소 소비량이 분당 1.1리터라 되어 있죠. 1.1리터. 1리터가 5kcal이면 1.1리터는 5.5kcal가 들겠죠. 그렇죠? 에너지 소비량이 5.5kcal가 듭니다. 그러면 이때 8시간 총 작업 시간에 포함될 휴식 시간은 약 몇 분인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휴식 시간을 영어로 R이라고 해요. 휴식 시간 R은 자, 이거 공식 한번 해볼까요? 건강한 남성 기준으로 자, 우리 휴식 시간 R은 어떻게 되냐면 2 빼기 1.5분의 작업 시간 곱하기 2 빼기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2가 뭐냐면 이게 분당 산소 소비량이 1.1L/분일 때 그때 에너지 소비량이 5.5칼로리. 자, 요게 2예요. 2. 5.5kcal.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거는 2는 5.5를 넣으면 되겠죠? 5.5 빼기 1.5분의 작업 시간은 총 몇 시간입니까? 하면 자, 시간이 아니죠. 지금 보니까 전부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분. 이것도 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지금 8시간이죠. 8시간. 그러면 8시간은 60분이 8번 있는 거죠. 그렇죠? 작업 시간 60 곱하기 8. 그 다음에 곱하기 2가 5.5고 빼기 5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식을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60분이 나옵니다. 60분이 나와요. 자, 이거는 분 단위로 계산하는 겁니다. 답은 3번. 27번 점광원에서 표면에 비추는 조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자, 우리 조도 공식. 조도 공식은 자, 이거는요. 거리 제곱분의 광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리를요. 영어로 distance, D라고 합니다. D. 자, 근데 광도는요. 여기서는 칸델라입니다. 칸델라. 그러니까 CD가 나와요. CD를 칸델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은 D제곱분의 광도 CD를 말하죠. 광도 CD입니다. FC 아니고 CD. 여기서는 CD. 답은 3번. 28번 인간과학적 수공구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수공구 사용 시에 무게균형이 유지되도록 설계합니다. 무게균형 유지. 1번이 맞고요. 2번 손잡이 크기를 수공구 크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3번하고 4번 보세요. 힘을 요하는 수공구의 손잡이는 직경이 50에서 60입니다. 60mm 이상이 아니고 50에서 60mm 사이입니다. 그리고 정밀 작업용 수공구의 손잡이는 직경을 5mm 이하가 아니고 5에서 12mm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1번입니다. 29번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기계와 비교한 인간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건데요. 자,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죠. 창의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된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긴 어렵죠. 자, 따라서 2번 답이고요. 3번 다양한 경험. 그렇습니다. 인간한테는 다양한 경험이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4번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복잡한 자극 형태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답 2번. 30번 인터페이스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인간과 기계와의 조화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지적 조화성 있고 신체적 조화성, 감성적 조화성, 지적, 신체적, 감성적 조화성. 근데 심미적 조화성은 아닙니다. 자, 심미적이란 말은 아름다움을 구별해서 밝혀내는 것을 심미적이라고 하는데 심미적 조화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1번 반복되는 사건이 많이 있는 경우 FTA의 최소 컷셋과 관련이 없는 것. FTA 최소 컷셋은 퍼셀, 그 다음에 블린, 그리고 립니오스 지아니 알고리즘인데요. 몬테카를로 아니죠. 몬테카를로가 답이에요. 자, 이거 외워주세요. 자, 이것은 몬테카를로가 답이다. FTA의 최소 컷셋과 관련이 없는 것은 몬테카를로 알고리즘. 답은 3번. 32번 다음 중 설비 보전 관리에서 설비 이력 카드 MTBF 분석표 고장 원인 대책표와 관련이 깊은 관리. 이게 뭐죠? 보전 기록 관리입니다. 보전 기록 관리. 답 1번. 33번 공간 배치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 공간 배치 원칙은 중요성의 원칙, 그 다음에 사용 빈도의 원칙, 기능별 배치의 원칙. 다양성은 아닙니다. 34번 화학공장에서 가동 문제를 파악한대. 자, 우리 가동 문제를 파악한다. 이 뭡니까? 이건 해좁입니다. 해좁. 자, 그래 답은 4번. 해좁은 위험 및 운전성 검토입니다. 위험 및 운전성 검토. 해좁. 가동 문제를 파악하는 데 널리 사용되며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새로운 공정에 대한 가동 문제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위험성 평가 방법은 해좁입니다. 해좁. 답은 4번. 35번 다음은 100분의 1초 동안 발생한 세개의 음파를 나타낸 것인데 음의 세기가 가장 큰 것하고 가장 높은 음. 자, 우리 가장 세기가 큰 것, 가장 세게 하는 것은 이건 높이로 와요.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자, 높이를 보면 가장 높은 게 뭐죠? C죠. C가 가장 높네요. 그 다음에 세기가 가장 큰 것은 높이가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은 음, 가장 높은 음대인데 이것은요, 요거는 파장의 폭이 가장 좁아야 돼요. 폭이 좁아야 돼. 자, 다시 음의 세기가 가장 큰 것은 높이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높은 음은 폭이 좁아야 돼요. 폭이 좁은 거 어디 있죠? B가 있네요. B가 있죠?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6번 글자의 설계 요소 중 검은 바탕에 쓰여진 흰 글자. 검은 바탕에 쓰여진 흰 글자는 번져 보이죠. 이 번져 보이는 것을 뭐라 그러죠? 이걸로 광삼 효과라 그럽니다. 이 현상을 광삼 효과 또는 광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것. 이건 획폭비죠. 획폭비. 답은 1번입니다. 37번 FTA에 사용되는 기호 중 다음 기호입니다. 자, 요 기호 뭐죠? 이렇게 생긴 거. 자, 이것은 기본 사상입니다. 기본 사상. 자, 기본 사상은 원인을 나타내요. 답은 4번. 그 다음에 1번에 생략 사상은 다이아몬드, 마른 목걸이죠. 그 다음에 부정 사상은 정사각형. 그리고 결함 사상은 직사각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4번. 38번 휴먼 에러 분류 중 필요한 인문화 절차의 순서 착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 자, 우리 순서. 자, 순서를 이용해 볼까요? 시퀀스. 그렇죠? 그러면 시퀀셜 에러. 2번이 답이죠. 시퀀셜 에러. 근데 1번에 오미션. 오미션은 생략이란 뜻이죠. 이건 생략 오류. 그 다음에 2번 커미션 에러. 커미션이란 말은 이거는 작위 오류, 자기 오류 또는 실행 오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에 extraneous error 하면 이거는 과잉 행동 오류. 자, 다시 휴먼 에러 분류 중에서 필요한 인문화 절차의 순서 착오, 순서 sequential error입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9번 가청 주파수네.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사이. 내에서 사람의 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500에서 3000 사이입니다. 500에서 3000 사이. 답은 4번. 40번 작업자가 100개의 부품을 유관검사하여 20개의 불량품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실제 불량품이 40개라면 인간 에러 확률. 자, 인간 에러 확률은 요는 전체 물건에 대해서 전체 물건 분해 그리고 불량품 차이.
그러면 전체 물건 몇 개죠? 100개 아닙니까? 100개 부품이죠? 100개. 자, 그 다음에 불량품 차이는 실제 불량품이 40개고 근데 20개를 발견했죠. 40 빼기 20 해서 0.2. 0.2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41번 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구내 운반차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그렇죠. 유효한 제동장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경음기를 갖출 것. 경음기 있어야 되고 3번 핸들의 중심에서 자, 이게 차체입니다. 자체가 아니고 차체. 차체 바깥측까지의 거리가 65cm 이내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상. 4번 운전자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 지시기를 갖출 것. 3번이 틀렸네요.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측까지의 거리가 65cm 이상일 것입니다. 42번 다음 중 연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할 경우 연삭수토를 교체한 후에 얼마 동안 됐는데요. 연삭수토를 교체하면요. 요는 얼마 동안이죠? 3분 이상. 3분 이상입니다. 시험 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작업 시작 전에는 1분 이상입니다. 작업 시작 전에는 1분 이상 시험 운전, 그리고 연삭수토를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 운전. 답 2번. 43번 프레스기가 작동 후 작업 전까지의 도달 시간이 0.2초 걸렸다면 양수 기동식 방호장치의 설치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설치 거리를 DM이라고 하는데요. 이 DM은 자 공식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1600 곱하기 TM입니다. TM은 여기서 밀리미터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600 곱하기 TM인데 이 TM은요 0.2초 있죠?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1600 곱하기 0.인데 자 이것은 320이죠. 근데 이 320 이게 뭐라고요? 밀리미터라고요. 그럼 이것은 32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거리 DM은 1600 곱하기 TM 밀리미터를 말한다. 요 TM 자리에는 요 초를 넣어주면 돼요. 0.2초. 답은 2번이겠습니다. 44번 대폐기계용 덮개의 시험 방법에서 날 접촉 예방장치인 덮개와 송급 테이블 명가의 간격 기준입니다. 이것은 8mm 이하입니다. 8mm 이하. 답은 3번. 45번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 해체 또는 조정 작업 중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안전블록이에요. 안전블록. 답은 2번. 4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플러스 사용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프레스 사용할 때는 클러치 브레이크의 기능 검사해봐야 되죠. 점검해봐야 됩니다.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그리고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전선 및 접속부 상태는 아닙니다. 전선 및 접속부 상태는 이거는요 어떤 이동식 기구, 이동식 기계나 기구를 사용할 때 점검해 봐야 되겠죠. 왜? 이동식 기구니까 전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은 1번입니다. 47번 선반 작업의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베드 위에 공구를 올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2번 바이트를 구현할 때는 기계를 정지시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바이트는 끝을 길게가 아니고 짧게입니다. 바이트는 끝을 짧게 장치한다. 4번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48번 연삭기 수토의 파괴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연수토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수톨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그리고 수톨의 정면 사용하면 이건 제대로 사용하는 거죠. 정면이 아니고 측면입니다. 측면을 사용할 때. 그리고 4번 수톨에 과대한 충격을 주게 되는 때입니다. 답은 3번. 49번 기계 설비의 방호는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와 위험원에 대한 방호로 분류할 수 있죠. 그리고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입니다. 일반 격리형 방호장치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입니다. 3번에 접근 거부형도 위험 장소 그리고 위치 제한형도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고 포집형 방호장치 이것이 위험원에 대한 방호입니다. 포집형 방호장치의 대표적인 예로서 뭐가 있죠? 연삭기 덮개가 있죠. 연삭기 덮개가 있습니다. 답은 2번.
50번 산업용 로봇 작업 시 안전조치 방법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작업 중 매니플레이터. 자, 매니플레이터를 매직 핸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직 핸드란 말은 뭐냐면 사람의 팔과 손을 대신하는 로봇. 그러니까 팔과 손을 대신하는 로봇 있죠. 이걸 매니플레이터라고 해요. 매직 핸드. 작업 중 매니플레이터의 속도 지침에 따라 작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지침에 따라. 자, 1번도 지침에 따라 2번도 지침에 따라. 맞는 말이죠. 3번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해당 작업 근로자 이외에도 로봇의 기동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죠. 이도록 하면 안 됩니다. 3번 틀렸고. 4번 2명 이상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는 신호 방법의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합니다. 답 3번. 51번 크레인 작업 시 조치사항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인양할 하물. 하물은 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양할 짐은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크레인 작업하고 있는데. 2번 유류 드럼이나 가스통 등의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해야 되겠습니다. 3번 크레인 작업할 때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 이러면 안 됩니다. 직접 분리 제거하면 안 되겠죠. 3번 틀렸고. 4번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여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에 통과되면 안 되죠. 통과했다가 떨어지면 사고납니다. 따라서 답 3번. 5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달기체인의 기준. 자, 틀린 것입니다. 1번 심하게 배정된 거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균열 있는 거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3번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 3%가 아니고 5%입니다. 5% 초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4번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답은 3번. 53번 롤러기에 사용되는 급정지 장치의 종류. 급정지 장치는 손, 무릎, 복부. 손, 무릎, 복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발 조작식은 없어요. 손, 무릎, 복부. 54번 드릴 작업의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칩은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합니다. 2번 드릴 작업에서는 보안경을 쓰거나 안전덮개를 설치하고. 3번 칩에 의한 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말이 되겠는데요. 면장갑 사용하면 안 돼요. 면장갑은요 자칫 잘못하면 장갑이 말려 들어가서 손이 전달될 수도 있겠죠. 면장갑은 착용하지 않습니다. 4번 바이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 중 공작물의 유동을 방지합니다. 답 3번. 55번 개구부에서 회전하는 롤러의 위험점까지의 최단거리가 60mm일 때 개구부 간격. 자, 우리 개구부 간격을 구하는 공식은 6 더하기 0.15 곱하기 x인데 여기서 x는 최단거리를 말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6 더하기 0.15 곱하기 60. 자, 정리하면 그러면 15가 나오겠네요. 15mm. 답은 4번입니다. 56번 연삭수톨의 수톨과 작업 받침대. 교반기는 젓는 기계를 말하죠. 젓는 도구. 교반기의 날개, 하우스 등 기계의 회전 운동하는 부분하고 고정 부분 사이. 회전 운동하는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 이걸 뭐라 그러죠? 끼임점이라 그래요. 위험이 형성되는 위험점. 이걸 끼임점이라고 합니다. 답 2번. 57번 보일러의 연도는 굴뚝을 말하고요. 연도에서 버려지는 열을 여열이라 그래요. 여열. 연도에서 버려지는 여열을 이용하여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하는 부속 장치를 절탄기라고 해요. 이 절탄할 때 탄은 탄소입니다. 탄소. 절은 절약, 탄소를 절약하는 기계입니다. 탄소를 절약하는 기계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 58번 다음 중 컨베이어의 안전장치가 아닌 것인데요. 컨베이어 안전장치는 1번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2번 비상정지장치, 3번 덮개 또는 울. 자, 4번 보니까 비상난간도 있는데 비상난간이 아니고 건널다리입니다. 건널다리. 컨베이어 안전장치,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덮개 또는 울, 그리고 건널다리. 답은 4번. 59번 밀링 머신의 작업 시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커터 교환 시는 테이블 위에 목재를 받쳐 놓습니다. 2번 강력 절삭 시에는 일감을 바이스에 깊게 물립니다.
3번 작업 중 면장갑 착용하지 않습니다. 4번 커터는 가능한 컬럼. 자, 컬럼은 기계의 본체를 구성하는 기둥이에요. 기둥. 그 기둥으로부터 멀리가 아니고 가깝게죠. 가깝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60번 선반의 크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틀린 겁니다. 자, 선반. 자, 선반은요, 일단 양쪽 센터 사이의 최대거리, 왕복대 위의 스윙, 베드 위의 스윙, 전부 선반하고 관련 있죠. 근데 이게 보니까 4번은요, 공작물 아닙니까? 공작물. 공작물하고 선반은 이거는 다른 거죠. 그죠? 선반 크기의 공작물의 최대 지점, 이걸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61번 최대 안전 틈새의 특성을 적용한 방폭 구조도 있는데요. 자, 이것은 압력을 견디는 내압이라고 합니다. 압력을 견디는 방폭 구조, 내압 방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62번 내전압용 전련 장갑의 등급에 따른 최대 사용 전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00 등급과 0 등급이 있습니다. 00 등급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는데 교류의 1.5배, 교류의 1.5배가 직류입니다. 그러면 00 등급은 교류 500이에요. 500. 그리고 1.5배 하면 직류는 750이거든요. 1번이 답이네요. 그리고 0 등급은 자, 교류가 1000입니다. 1000볼트. 교류가 1000이니까 여기 1.5배 하면 직류는 1500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63번 성간 전압이 6.6kV인 충전 전로 인근에서 유자격자가 작업하는 경우 충전 전로에 대한 최소 접근 한계 거리는 돼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6.6은요, 이것은 2초가 15 이하죠. 그러면 60입니다. 60cm. 답은 4번. 64번 어떤 도체 20초 동안에 이걸 쿨롱이라고 그러죠. 쿨롱. 10쿨롱이 아니고 100쿨롱이네요. 100쿨롱의 전하량이 이동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 암페어. 자, 우리 전류 공식.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 자, 시간은 여기 20초. 그리고 전하량은 100쿨롱. 자, 20분의 100이죠. 20분의 100. 자, 그러면 20분의 100, 자, 계산해 주세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5암페어. 5가 되겠습니다. 자, 20초가 있고 100쿨롱이 있다. 그러면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 해서 20분의 100, 20분의 100에서 5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65번 피레기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성능 중 틀린 것입니다. 피레기는 방전 개시 압력이 낮아야 됩니다. 높을 것이 아니고 낮을 것. 2번 내전류 방전 능력이 클 것. 3번 속류 차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4번 반복 동작이 가능할 것. 자, 틀린 것이에요.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답은 1번. 66번 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내 기압이 항상 양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양압이란 말은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양압이라고 합니다. 실내 기압이 항상 양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데 이때 요구되는 조치상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 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때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 2번 환기 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 등에 가스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 검지기 등의 장비를 비치한 경우. 3번 환기 설비에 의하여 변전실 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 4번 실내 기압이 항상 양압 10파스칼이 아니고 25파스칼입니다. 25파스칼 이상이 되도록 장치를 한 경우. 답은 4번입니다. 67번 전련체에 발생한 정전기는 일정 장소에 축적되었다가 점차 소멸되는데 처음값의 몇 %로 감소되는 시간, 그 시간을 그 물체의 시정수 또는 완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값의 몇 % 감소일까요? 자, 이것은 36.8%입니다. 처음값의 36.8% 감소되는 시간을 시정수 또는 완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답은 2번.
67번 누전 차단기 선정 및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차단기를 설치한 전로에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2번 정격 부동작 전류와 정격 감도 전류와의 차이는 가능한 큰 차단기가 아니고 작은 차단기입니다. 가능한 작은 차단기로 선정한다. 3번 감전 방지 목적으로 시설하는 누전 차단기는 고감도 고속형을 선정한다. 4번 전로의 대지정전 용량이 크면 차단기가 오동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분기 회로마다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답은 2번. 69번 정전기 발생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분리속도가 빠를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2번 두 물질 간의 대전 서열이 가까울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이건 대전 서열이 멀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3번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접촉 압력이 증가할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4번 물질의 표면이 수분이나 기름 등에 오염되어 있으면 정전기 발생량이 많아지죠. 답은 2번. 70번 전기 설비 등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접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지란 말은 치면을 전기 회로에 연결해서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접지라고 합니다. 접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특별고압의 전기를 지급하는 변전소, 개폐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지락사고. 그래서 지락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땅으로 새어나가는 위험한 전류로 인해서 감전이나 이 지락사고는 감전이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지락사고라고 합니다. 자, 땅으로 새어나가는 전류 때문에 감전이나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지락사고라고 합니다. 지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접지극의 전위 상승에 의한 감전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맞고요. 2번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압이 대지 전압 110V를 넘는, 이거 틀렸죠? 110V가 아니고 150V입니다. 150V를 넘는 전기기계 기구가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는 접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번 접지 설비에 대하여는 상시 적정 상태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4번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재 외함, 금속재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지 전압이 110V가 아니고 150V입니다. 답은 2번. 71번 다음 가수 중 공유 중에서 폭발 범위가 넓은 순서, 폭발 범위가 넓다. 아주 위험하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폭발 범위가 넓은 것은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 그 다음에 수소, 아세틸렌, 수소, 아수.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아세틸렌과 수소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프로판. 답은 3번. 7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입니다. 1번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포함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조자 및 유효기간, 요거는 제품 자체에 표기하죠. 제품 자체에 표기를 하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3번 운송에 필요한 정보, 4번 환경에 미치는 영향,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답은 2번. 73번 물반응성 물질, 물반응성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금수성이라고 부르죠.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 자, 이것은 칼륨,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칼륨 있고 칼슘 탄화물 있죠? 칼슘 탄화물, 칼륨, 칼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탄화물 있죠? 알루미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리튬이 있죠? 리튬. 그러면 칼륨, 칼슘, 알루미늄, 리튬.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4번 위험물을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 자, 우리 내용적이란 말은 그 의미가 용량에다가 공간 용적을
더한 것이 내용적입니다. 내용적이 몇 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일 때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으로 해야 합니까? 단 건축물은 내화 구조가 아니며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한 경우가 아닙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내용적이 몇 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까? 1세제곱미터죠. 답은 2번입니다. 75번 다음 중 반응기의 운전을 중지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급격한 요량 변화를 피한다. 맞고요. 2번 가연성 물질이 새거나 흘러나올 때의 대책을 사전에 세웁니다. 3번 급격한 압력 변화 또는 온도 변화를 피합니다. 4번 80에서 90도 시의 염산으로 세정하면서 수소가스로 잔류가스를 제거한다. 수소가스로 잔류가스를 제거한다. 아니죠. 이거는 폭발의 위험이 있어요.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답은 4번. 76번 어떤 물질 내에서 반응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르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폭갱이랍니다. 폭갱. 자, 데토네이션, 폭갱. 음속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이로 인해 발생된 충격파가 반응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발열 반응, 폭갱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 77번. A 가스의 폭발 한계가 4.1 발륨 퍼센트, 폭발 상한계가 62 발륨 퍼센트일 때 가스의 위험도. 자, 위험도 구하는 공식은 이것은 하한계 분의 상한계 빼기 하한계를 하면 되겠죠. 그럼 하한계 얼마죠? 4.1. 그리고 상한계는 62 빼기 4.1.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14.12가 나옵니다. 답은 3번. 78번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물질의 일반적인 보관 방법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질소와 격리 아니죠. 질소와 격리가 아니고 산소와 격리입니다. 산소와 격리해서 저장, 산소와 격리하여 저장입니다. 2번 서늘한 장소에 저장하고 3번 부식성이 없는 용기에 저장합니다. 4번 차광막이 있는 곳에 저장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 79번 다음 중 분진 폭발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물질입니다.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은 물질은 시멘트 또는 생석회 또는 석회석 또는 탄산칼슘 또는 질석가루입니다. 질석가루. 답은 3번. 80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급성 독성물질의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쥐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물질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이 킬로그램당 300mg. 자, 이하인 화학물질. 맞죠? 2번 쥐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이 킬로그램당 1000mg 이하인 화학물질. 맞습니다. 3번 토끼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이 킬로그램당 1000mg 이하. 맞고요. 4번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가스의 농도. 가스의 농도는요 3000이 아니고 2500입니다. 2500 ppm 이상이 아니고 이하죠. 2500 ppm 이하인 물질입니다. 화학물질. 답은 4번. 81번 건설 현장에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의 높이가 최소 몇 미터 이상. 자,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일 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느냐. 최소 몇 미터 이상입니까? 1미터죠. 1미터. 1.0미터입니다. 답은 2번. 82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번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 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이 가설 울타리 비용은 안전시설비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작업 발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시설비 항목이 아닙니다. 3번 철통 및 성토부 등의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이것도 안전시설비 항목이 아닙니다. 4번 사다리 전도. 사다리가 넘어지는 거 이걸 방지하는 장치. 이게 안전시설비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3번 포화도 80%, 함수비 28%, 흡입자 비중이 2.7일 때 공급비입니다. 자, 우리 공급비 구하는 공식. 이것은 포화도 분의 함수비
곱하기 비중이 되겠습니다. 자, 공식 한번 외워볼까요? 공급비는 포화도분의 함수비 곱하기 비중. 자, 포화도 80, 함수비 28, 그리고 비중은 2.7. 자, 이거 정리하면 답은요 0.945입니다. 답 2번. 84번. 다음 터널 공법 중 전단면 기계 굴착에 의한 공법입니다. 전단면 기계 굴착에 의한 공법은 자, 이걸 TBM이라고 그러죠. TBM. 답은 3번입니다. 자, 터널 보링 머신 TBM이라고 합니다. 85번. 크레인 운전실을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와의 간격. 자,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합니까? 0.3m. 0.3m입니다. 답 1번. 86번. 부두 등의 하역 작업장에서 부두 또는 암벽. 그래서 암벽이란 말은 뭐냐면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이나 승선을 시킬 수 있는 구조물.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해서 하역 승선을 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암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설치하는 통로의 최소폭 기준입니다. 이것은 90cm 이상. 답은 4번입니다. 87번. 옹벽 축조를 위한 굴착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옹벽이란 말은요, 비탈이 흙의 압력에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벽체를 옹벽이라고 합니다. 자, 옹벽은 수평 방향으로 연속적 시공해서는 안 되죠. 수평 방향으로 연속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은 분단 시공을 해야 됩니다. 분단 시공. 블록으로 나누어서 분단 시공. 답 1번. 2번. 하나의 구간을 굴착하면 방치하지 말고 기초 및 본체 구조물 축조를 마무리합니다. 3번. 절취 경사면에 전석 낙석의 우려가 있고 혹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쇼크리트, 훅볼트, 캔버스, 그리고 모르타르 등으로 방호합니다. 4번. 작업 위치 좌우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대피 통로를 확보하여 두죠. 87번은 1번입니다. 88번. 가설 통로 설치 시 경사가 몇 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까? 자, 15도입니다. 15도. 89번. 이동식 비계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우리 비계라는 말은 뭐냐면 가설 발판 시설물, 임시로 설치한 가설 발판 시설물을 비계라고 합니다. 자, 이 비자가 날비자입니다. 날비자. 개는 우리 발판, 계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동식 비계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2번. 이동식. 자, 이동할 때 작업주의자가 탑승하면 안 되죠. 이동할 때는 탑승하면 안 돼요. 또는요, 탑승해 있는데 이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3번. 비계를 이동시키고자 할 때는 바닥의 구멍이나 머리 위의 장애물을 사전에 점검한다. 4번.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합니다. 답은 2번. 90번. 가설 구조물의 특징. 가설이란 말은 임시로 설치했다 이 말이죠. 가설이 임시 설치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면 1번. 연결재가 적은 구조로 되기 쉽고요. 그리고 부재 결합이 불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구조 설계 개념이 확실하게 적용되지 않죠. 4번. 단면에 결함이 있기 쉽습니다. 답은 3번. 91번.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 특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을 때 머리를 보호해야 되죠. 안전모가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보구입니다. 안전모. 92번.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 중에서 토공이란 말은 뭐냐면 땅을 굴착하거나 또는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토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공용은 차감기, 포장 파괴기, 점토 굴착기가 있지요. 근데 연마기는 갈아내는 기계입니다. 갈아서 강택을 내는 기계를 연마기라고 그러죠. 따라서 이것은 토공용이 아닙니다. 93번. 운반 작업 중 요통이란 말은 허리에 통증이 가해지는 걸 말해요. 요통을 일으키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물건의 중량, 작업 자세, 작업 시간, 중량이 무겁거나 작업 자세가 불안정하거나 작업 시간이 길면 요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물건의 표면 마감을 우리가 보통
표면 처리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표면 마감, 표면 처리 종류, 요는 요통을 일으키는 인자가 아닙니다. 답 4번. 94번 콘크리트용 겉부집 재료입니다. 자, 철제, 목재, 그 다음에 경금속,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알루미늄. 자, 한번 외워봅시다. 철제, 목재, 경금속, 알루미늄. 성면은 발암물질이죠. 3번 답입니다. 95번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에서 공사 종류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철도 궤도 신설공사 1번 맞고, 2번 일반 건설공사는 병은 없습니다. 병은 없고 갑 또는 을은 있어요. 일반 건설공사에 갑, 을은 있는데 병은 없습니다. 3번 중건설공사, 4번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답은 2번. 96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편심을 유발한다. 이 편심이란 말은 뭐냐면 물체의 중심, 이 심이 중심이에요.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서로 중심이 맞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편심을 유발해서 한쪽 부분부터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2번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겉부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집안, 치마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있으면 보수할 것. 그래서 겉부집 동바리 겉부집 동바리는 뭐냐면 이거는 건물을 세우기 전에 형태와 구조를 잡아주는 이건 틀을 말해요. 틀. 그 3번 작업 중에는 겉부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맞죠? 4번 설계 도서상 콘크리트 양생기간. 양생이란 말은 뭐냐면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히 수분을 유지하도록 습기를 조절하고, 그리고 충격 따위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 자, 수분 유지하고, 그리고 또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 자, 그때의 기간, 양생기간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의 기간을 양생기간, 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겉부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맞죠? 그럼 옳지 않은 것은 편심 유발, 해서는 안 됩니다. 답은 1번. 97번 다음 그림은 풍화암에서 토사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기울기를 나타낸 것인데 X의 값. 자, 이건요 2021년 11월 19일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전에는 요 세로가 1일 때 가로가 0.8이었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어서 어떻게 개정됐나요? 1.0. 지금은 1.0입니다. 그래서 혹시 과거 기출문제 보면 0.8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21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0.8이었고요. 지금은 1.0입니다. 1.0. 답은 2번. 98번 집안의 사면. 자, 이 사면이란 말은 경사면을 말합니다. 경사면 파괴 유형 및 중 유한사면. 유한사면이란 말은 활동하는 토층 깊이가 사면 높이에 비해서 큰 사면을 유한사면이라고 하고, 이 유한사면의 종류는 사면대 파괴, 사면 선단 파괴, 그리고 사면 저부 파괴 세 가지 있죠. 그리고 직립사면 파괴 이건 없습니다. 답은 4번. 99번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겉부집 동바리의 해체 시기를 결정하는 요인.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1번 시방서. 시방서란 말은 뭐냐면 공사의 순서를 적은 문서, 공사의 순서도를 시방서라고 합니다. 자, 시방서는 공사 순서도 뭐 여러 가지가 적혀 있겠죠. 그러면 이 시방서상의 겉부집 존치 기간의 경과, 이거는 해체 시기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2번 콘크리트 강도 시험 결과, 이것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동절기일 경우에 적산 온도. 이 적산 온도는 뭐냐면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온도와 시간을 곱한 값을 다 더한 거예요. 이걸 적산. 적이란 말은 쌓을 적자죠. 적산 온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후속 공정의 착수 시기 되어 있는데요. 후속 공정의 착수 시기를 기준으로 겉부집 동바리를 해체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4번이 답이겠습니다. 100번 건설 현장에서의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게 뭐냐면 사전 제작 콘크리트입니다. 사전에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제작했단 말이죠. 사전 제작 콘크리트 조립 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달아 올린 부재. 여기서 부재는 대표적으로 뭐 철제나 목재 이런 거예요. 철제나 목재 아래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고 전달하여 작업한다 되어 있는데, 요 부재 아래에서는 작업하면 안 되죠. 부재 아래에서는 작업은 금지, 부재 아래는 작업 금지. 작업한다 틀렸죠. 2번 운전자는 부재를 달아올린 채 운전대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3번 신호는 사전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만 실시하고, 4번 크레인 사용 시 PC판의 중량을 고려해서 아웃트리거. 아웃트리거가 뭐냐면 크레인을 지탱하는 다리를 아웃트리거라고 합니다. 아웃트리거. 크레인 사용 시 PC판의 중량을 고려하여 아웃트리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이외에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참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